경매 물건을 검색하다 보면 유찰이 계속되는 물건이 있는데 수년간 공실 상태였던 상가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경우 가격이 떨어졌다고 덥석 낙찰받았다가 계속 공실 상태로 보유해서 골칫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문제 해결 계획을 미리 세워놓고 투자를 하는 것은 괜찮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잘못해서 싸다고 낙찰받았는데 그 금액이 비싼 수업료가 되어버리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죠. 한 예로 3년째 공실이던 상가가 계속 유찰되어 매우 저렴한 금액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래저래 궁금한 나머지 현장에 가서 주변을 천천히 돌아보니 상권이 형성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도로에 경사가 있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도 폭이 너무 좁아 상권이 이어지지 못하고 뚝 끊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1층에도 공실이 꽤 있었습니다. 근처 부동산에 가서 들어보니 역시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니 어떤 상가는 월세를 받지도 않고 관리비만 내는 조건으로 사용을 허락해준 곳도 있었습니다. 이 낙찰된 경매 물건도 여러 업종을 하다가 결국 폐업을 해서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마 싼 맛에 낙찰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가는 특히 현장에 답이 있기 마련입니다. 임차를 해서 장사를 하는 사장님들이 그 상가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다 있을 겁니다. 결국 답이 안 나오는 자리인 셈입니다. 반면에 복잡한 권리 때문에 계속 공실을 유지하는 상가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면 큰 수익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경매 경험과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권이 잘 형성되어서 어느 정도 살아있다 하더라도 후면 상가는 잘 살펴보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후면 상가는 먼저 체크해야 할 것이 공실률입니다. 상가에 투자해서 임대를 맞추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가는 무조건 전면이 채워지고 나서 후면이 나갑니다. 그런데 전면에도 아직 공실이 있는데 후면 상가를 낙찰받는 것은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 끊임없는 인내와 싸움을 해야 하고 그냥 로또를 사서 기도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상가 낙찰 후 잔금을 미납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체크해도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은 사례 중에 하나가 낙찰 후에 현장에서 발견되는 좋지 않은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상가 현장 조사는 말 그대로 빡세게 해야 합니다. 경매 물건뿐만 아니라 주변 건물들도 시간을 투자해서 천천히 살펴보고 분석해야 일을 그르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진을 많이 찍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기억력을 믿지 마시고 사진을 여러 장 찍어서 컴퓨터로 정리합니다. 이렇게 한 뒤 다시 살펴보면 현장에서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이 다시 눈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된 사진이 쌓이게 되면 나중에 그 상권이 어떻게 변해왔고 변해갈지, 쇠락 혹은 번성할지 보이게 됩니다. 부동산에도 들려 중개사에게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동네에서 그 상권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상가 경매 투자는 꾸준히 공부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며 진득하게 현장 조사를 해야 좋은 물건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나름대로 경험을 축적시켜야 자칫 실수를 범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익으로 1000만원을 버는 것보다 실수로 1000만원을 잃는 것이 더 큰 상처로 다가오고
남게 되는 법이죠. 반드시 상가 투자에서 공실상가와 후면상가는 체크를 해야 되는 필수 항목입니다.